한때 시장의 총하였던 어떤 DAT,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이 있었어요. 네. 수천억 원어치 특정 토큰을 보유해서 모두의 부러움을 샀는데 네. 1년 뒤에 시장이 얼어붙고 토큰 가격이 반토막이 나니까요. 아, 이 기업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실패했고 시장은 거기서 뭘 배우고 있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하셨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가상의 기업 사례가 바로 지금 2026년 DAT 시장에 가장 큰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유망한 코인을 대량으로 샀다 이렇게 외치기만 하는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인 좋습니다 하고 외치는 역할은 이제 끝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 메이커, 소위 하이프맨의 시대는 가고 직접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고치고 가치를 더하는 해결사, 픽싯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픽시드맨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새로운 흐름, 기존 DAT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픽싯맨 모델과 또 다른 대안인 DAT 플러스 모델을 좀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기본 개념부터 다시 짚어보죠. DAT, 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그 자본으로 특정 암호화폐 토큰을 대량으로 사서 보유하는 구조를 말해요. 금융운용사 아르카의 제프 도먼이 이 개념을 아주 잘 설명했는데요. 주식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주식이라는 껍데기요? 네, 그 껍데기를 통해서 토큰 자체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전통 금융 투자자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일종의 상장된 크립토 펀드 같은 거네요. 주식시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통로를 열어준 거고요. 그런데 바로 그 구조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핵심적인 한계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사모은 그 토큰의 근본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 네, 아르사카가 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더 좁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트코인을 아무리 많이 사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기술이나 생태계를 직접 개선할 수는 없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돈 많은 거대한 구매자일 뿐이지 가치를 직접 만드는 창조자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토큰의 운명을 전적으로 그냥 시장의 변덕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상승량에서는 보유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네네. 시장이 횡보하거는 하락세로 돌아서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가치 하락을 지켜봐야만 하는 아주 취약한 구조인 거죠. 내재적인 방어 수단이나 가치 상승 동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첫 번째 대안이 바로 픽싯맨, 수리공 모델이군요. 네, 이름 그대로입니다. 단순히 구매자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에 직접 뛰어들어서 고치고 개선해는 해결사가 되겠다는 거죠. 토큰을 사는 회사에서 토큰을 고쳐서 가치를 올리는 회사로의 전환을 이걸 선언한 겁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혹시 그 사모펀드, PE가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구조 조정해서 가치를 올리는 방식과 좀 비슷하게 들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모펀드의 방식을 토큰 생태계에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수리에 나섭니다. 첫째는 토크노믹스 개선이에요. 토크노믹스 개선이요? 근데 외부 회사가 프로젝트의 토큰 경제 모델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기존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거버넌스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설득을 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현재 토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장기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니 프로젝트 수익의 10%로 시장에서 토큰을 다시 사서 소각하자. 이렇게 유통량을 줄이면 모든 홀더에게 이익이 된다는 식으로요. 이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거죠.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설득과 합의의 과정이군요. 그럼 두 번째 활동은 뭔가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 개편입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초기에는 소수에게 의사결정이 집중돼서 좀 비효율적이거나 커뮤니티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픽싯맨은 여기에 개입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더 투명하고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바꾸도록 돕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거죠. 음, 사실 제가 아는 한 프로젝트는 실제로 거버넌스 개편을 시도했다가 커뮤니티 내부의 정치 싸움으로 번져서 오히려 가치가 하락한 사례도 있어요. 그만큼 술이라는 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토크노믹스, 거버넌스, 둘 다 프로젝트의 내부적인 체질 개선에 가깝네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외부에서 수혈을 해오는 더 강력한 방법도 있나요? 네, 바로 그게 세 번째 전략이고 어쩌면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실질 수익 사업 결합입니다. 실질 수익 사업 결합이요? 네, 토큰 프로젝트와 직접 연계된 진짜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붙이는 거예요. 가령 특정 토큰을 스테이킹해야만 쓸 수 있는 AI 분석 툴을 만들거나 그 토큰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 마켓을 운영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외부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자체 사업을 통해 계속 토큰을 사거나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자체 동력이 생깁니다. 시장 변덕에 대한 완벽한 방어막이 생기는 셈이죠. 결국 아르카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냥 사서 떠드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프로젝트 체질을 개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픽스맨 접근법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쩌면 한두 개 프로젝트에만 집중해야 하는 방식 같아요.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할 만한 다른 접근법은 없을까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또 다른 흐름이 바로 DAT 플러스 모델입니다. DAT 플러스? 네, 픽스맨처럼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 개입해서 외과 수술을 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또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개념은 블랙 타이탄이라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네, 맞습니다. 블랙 타이탄이 2025년 말에 DAT 플러스를 디지털 자산을 평가하고 참여하기 위한 다층적인 프레임워크라고 정의를 했어요. 단순히 이 토큰 유망하다 아니다를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치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듯이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거죠. 그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방향성이 뚜렷해 보여요. 유틸리티, 거버넌스, 유동성, 운영 준비도, 수익 정렬, 전략적 협업, 총 6가지인데 꼭 기업 분석할 때 쓰는 체크리스트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모델의 핵심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공개된 첫 번째 원칙, 필러 1인데요. 바로 활성 유틸리티 참여와 현금 흐름 창출 가능성입니다. 활성 유틸리티 참여와 현금 흐름. 단어만 들어도 가만히 두지 말고 계속 굴려라. 이런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토큰을 금고에 넣어두는 수동적인 자산, 즉 보유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운용하는 능동적인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아, 보유가 아니라 운용이다. 네,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좋은 디지털 자산이란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사용되거나 수수료 기반의 프로토콜 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스테이킹이나 밸리데이터 운영 같은 온체인 활동에 직접 기여해서 네. 지속적인 수익, 즉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단순히 가격 상승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 자산을 운용해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지를 따져보라는 거네요. 네, 금을 사서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그 금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보유에서 운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게 바로 DAT 플러스 모델이 시장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운용이라 앞서 설명해 주신 픽스맨 모델의 적극적인 개입과는 결이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요. 하나는 직접 칼을 드는 외과 의사 같고 다른 하나는 환자의 생활 습관이나 영양 상태를 관리하는 내과 의사 같달까요? 하하, 그 비유 덕분에 차이점이 훨씬 명확해지네요. 픽스맨은 문제가 생긴 프로젝트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직접 집도하는 외과 의사가 맞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수술 자체가 위험하고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죠. 반면에 DAT 플러스는 어떤 자산이 건강한지 진단하고 어떻게 운용해야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과 의사의 운용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뚜렷하네요. 픽스맨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없는 DAT는 실패할 운명이다. 이렇게 강하고 공격적인 주장을 펼치는 반면에 네, 그렇죠. DAT 플러스는 실사용과 운영 참여를 통해 현금 흐름 가능성을 증명하라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거고요. 네. 하나는 개선이라는 행위에, 다른 하나는 평가와 운용이라는 시스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물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DAT 플러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자산을 식별한 다음에 픽스맨의 방식으로 개선에 나서는 통합적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군요. 듣다 보니 두 모델의 장점을 합치려는 시도도 있을 것 같아요. 픽스맨의 적극적인 가치 창출과 DAT 플러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모두 결합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SOL 스트래티지스라는 곳에서는 스스로를 DAT++라고 부르기도 해요. DAT 플러스요? 네. 이들은 단순한 트레저리 축적을 넘어서서 기술 개발이나 실제 사업을 트레저리 운용과 직접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픽싯맨의 수익 사업 결합 아이디어와 데이트 플러스의 운용 개념을 모두 포괄하려는 한 단계 더 진화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단순 보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진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DAT 관련 기업을 볼 때 던져야 할 질문들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첫째, 이 회사는 보유한 토큰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건 픽스맨의 관점이겠죠. 토크노믹스를 개선하거나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힘과 의지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보유한 토큰을 실사용이나 운용과 연결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구조가 있는가? 아, DAT 플러스의 관점이군요. 네, 이게 바로 데이트 플러스의 핵심 관점이죠. 회사가 보유한 토큰으로 스테이킹이나 밸리데이터 운영에 참여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토큰을 활용한 다른 사업 모델로 돈을 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유 중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절대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순히 자산을 쌓아두는 것 외에 기술 개발이나 사업 결합 같은 진짜 비즈니스가 있는가? 이건 방금 언급된 DAT 플러스의 맥락과 통하는 질문이겠네요. 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업이 단순한 자산 보유자인지 아니면 자산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 창출자이자 능동적인 운영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2026년 DAT 시장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문제점을 직접 뜯어고치는 공격적인 외과의사 픽스맨일까요? 아니면 체계적인 운용 프레임워크를 갖춘 내과의사 DAT 플러스 모델일까요? 어떤 방식이 살아남을지는 결국 시장이 증명하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보유가 아니라 실행력이라는 점입니다. 실행력. 네,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졌는가보다 그 자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죠. 실행력. 정말 중요한 키워드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억을 가진 DAT의 운영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프로젝트 가치를 2배로 띄울 수도 있지만 실패 리스크가 큰 픽스맨의 수술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년 5%의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DAT 플러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이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